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폐업한 종합건설업체가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에서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이 논의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북로에 위치한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공사장. 당초 지난해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갈등으로 멈춰섰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지만 여전히 공사장은 멈춰선 채 자재들만 방치된 상황. 공사를 새로 맡은 대형업체도 자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예 폐업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한 건설업체는 39곳으로 특히 종합건설업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건설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 미수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규 폐업이 증가하고. 이 같은 건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첫 경제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당장 부진에 빠진 건설업계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5천억, 3천억, 1천억 투자를 하려 그래도 제주도는 가면 3년, 4년, 5년이 기본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예전처럼 그 일괄 처리과를 좀 신설해가지고 지난 4월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1조 862억 원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아직까지는 돈을 쓰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 시장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버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시키거나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주 등 공공부문 주도 건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실제 경기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드림타워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서둘러 비상문 쪽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수건을 뒤집어 쓴 채 대피에 나섰지만 이미 계단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비상계단이야? 와, 이게 뭐야 진짜.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저녁 7시 10분쯤. 6층에 있는 여자 건식 사우나에서 불이 나 연기가 번지면서 투숙객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불로 직원 1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이 중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는지 그리고 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그런 면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 비상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곳 드림타워는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소방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화재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측이 화재를 언제 알았고 투숙객들에게 몇 분 만에 대피를 안내했는지도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어봤었는데 옆 건물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괜찮으니까 저쪽에서 수영하시라고 해가지고 저는 수영하다가 연기가 확 올라가서 그때서야 이제 막 긴급히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막. 오영훈 지사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 합동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드림타워 측은 사고 당시 객실에 묵은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박과 멜론 같은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해충에 감염됐는지 3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도입돼 농사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애플 수박입니다. 일부 잎이 둥그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분량이 초세가 약한 상태에서 수박을 달아놓으니까 영양분이 수박으로 가서. 하지만 단순 생육 부진이 아닌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수년 전부터 농업 현장에선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파리를 으깨 추출한 진액을 키트에 떨어뜨렸더니 몇 분 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음성 반응이 나옵니다. 병해충이나 뭐 저희가 모르는 바이러스 같은 거 있을 때나 그때 키트로 하면은 오히려 어떤 병인지 그다음에 어떤 바이러스인지 딱 나오니까요. 그게 좋죠.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주로 수박, 멜론 같은 박과 작물과 토마토 같은 가지 작물에 이용됩니다. 이런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매개충에 의해 옮겨집니다. 특히 밀폐된 시설 하우스에선 번식이 쉽고 또 옆 하우스로도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전국의 멜론 농가에 피해를 입혔던 황하 바이러스의 경우 매개충이 진딧물인 걸 알지 못해 초기 방제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절반 이상이 밭을 갈아엎었던 진천에선 이후 한 해 평균 100여 건의 키트 검사가 현장에서 무료로 이뤄져 초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리장애인지 바이러스인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키트를 사용해서 조기에 진단을 했을 때 이제 두 줄이 뜨면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95% 정도로 현재까지 국내에선 13개 작물 22개의 진단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다만 외국산보다 가격이 비싸 더 넓은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제 사과라고 하면 대구라는 얘기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가 이제 경북도에서 강원도로 바뀔 전망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사과 농사를 해오던 한 농부가 강원도로 이주해 사과 농사를 이어온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의 고장 대구라는 얘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사과 생산량의 40%가 넘는 경북이 현재 사과의 주산지지만 지구온난화로 이 말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사과 재배의 남방 한계선이 강원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상북도는 사과 주산지의 명성을 뺏길 상황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 사과 농사를 5년째 이어온 박현수 씨는 지난 2018년까지는 경북 영천에서 사과를 재배했습니다. 사과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병해충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앞으로 향후 50년 안에는 아마 강원도 일부 지역 외에는 사과 농사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사과 재배에 최적의 기후를 갖추고 있어 강원도로 이주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방제라든가 방제하는 것도 뭐 그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힘든 부분도 있는 거고요. 뭐 인건비 면이라든가 경영비 면에서도 되게 유리하니까 이쪽이 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과 품질도 영천에서 재배할 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합니다. 여기 사과는 저 아랫지방 사과에 대비해 색깔이라든가 경도, 보그력 같은 경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밑에 지방의 사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품평회 하면은 상을 거의 뭐 강원도에서 휩쓸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온난화로 경북에서는 사과 농사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30년 전과 비교해 2.4배 늘었습니다. 사과의 주산지를 강원도로 내줄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해안가에 안개가 껴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 성산 온평리 해안가의 모습인데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아침까지 해안가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어제 낮 기온이 29.2도까지 올라서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은 낮에 26도까지 오르겠고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아서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서부 지역 19도, 동부 지역 18도, 한라산 성파나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남부 지역 26도, 동부 지역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24도, 한라산 성파낙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중산간 지역은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까지 바다에 안개가 껴서 여객선 이용객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의 전통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모바일 결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동문 재래시장과 서귀포 메이롤레 시장에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2달 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결제 건수도 700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최근 제주포럼에서는 제주 방문 중국인들의 모바일 결제 사용 금액이 지난해 1분기 대비 700% 증가했다는 자료도 발표됐습니다. 제주 종합운동장 일대를 재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 종합운동장이 낡아 지난 2022년 20억 원의 보수 비용이 드는 등 해마다 수억 원대의 예산이 들고 있다며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을 철거한 뒤 복합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복합시설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호텔과 면세점, 전통시장 등이 들어서며 총 사업비는 7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한국모태펀드와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지역혁신 벤처펀드와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등 4개 펀드에 560억 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들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이나 성장 유망 기업들에게 투자할 예정으로 일부 펀드는 출자금이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돼 운영에 차질도 예상됩니다. 지난 총선에 나선 제주 지역 후보자 가운데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총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2억 68만여만 원을 선거 보전 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당선자 가운데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억 9,5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대림 의원이 1억 1,1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행법상 당선되거나 15%가 넘는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에서 15%를 얻은 후보는 청구 금액의 50%까지 보전받습니다. 한라산 산철쭉이 냉해 피해로 대부분 꽃을 피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산철쭉 꽃이 매해 초여름 해발 1,600m 선착지와 일대를 분홍 물결로 물들이는데 올해는 대부분 꽃을 피우지 못해 푸른 풀들만 자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산본부는 꽃이 평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핀 데다 사흘 연속 야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